SM부터 퀴어, 그리고 그 너머까지. 당신이 가진 호기심에 대한 답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지하철을 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앉을 자리는 없었지만 적당히 한산했던 열차 덕분에 기분 좋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열차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마치 운명처럼 맨 끝자리에 앉은 그녀에게 눈을 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하얀 피부가 단번에 제 눈을 사로잡았죠. 평범한 듯하지만 순수해 보이는 그게 그녀의 매력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전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녀의 앞에 가서 섰습니다.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못할지는 몰라도 그냥 그녀 가까이에 서 있고 싶었거든요. 그런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푹 빠져 있어 제가 슬쩍슬쩍 들여다보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죠. 훔쳐보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건 알지만 저는 문득 나쁜 호기심에 그녀의 스마트폰을 훔쳐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당신의 섭을 좀 더 기분 좋게 해줄 장난감 선물 세트입니다. 이미 최고급 손질을 끝낸 마로프, 붉은 색감으로 흥분을 더할 양초, 그리고 금속 손잡이의 라텍스 채찍은 꼬리가 달린 애널 플래그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M? 그거 이상한 가죽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채찍 휘두르면서 때리고 맞고 하는 변태짓 아닌가요? 그렇게 순수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녀가 정말 그런 변태인 걸까요? 아니, 그보다 SM이란 도대체 뭔가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있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진행자 대마. 사연으로 시작한 소마. 같은 튀어나올 여자도 있습니다. 네. 사연이 네. 참 실하죠. 예, 네. 우리 애청자 사연인 것 같은데. 실하겠죠. 네. 예, 그 열차 안에 탔던 그녀의 스마트폰을 훔쳐봤는데 네. 거기에 차마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다. 그쵸. 그래서 놀랬다. 그런데 왠지 끌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름다운 그녀가 SM어야라고 SM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단순히 좀 실망스럽다 뭐 이런 또 그런 그렇죠. 또 표현도 있었던 것 같고 표현을, 물론 뭐 다 제대로 알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 사람도 그쵸. 고정관념 물어보시잖아요. SM이란 뭔가요? 그러니까 SM 뭐 여기 또 사연에 보면 이상한 가죽 옷 입은 근데 가죽 옷을 입는다고 SM어가 아니에요. 그쵸. 뭐 라이더도 아니고 그리고 가죽 바지 이런 거 함부로 입으면 땀차 힘들어. 습해집니다. 그쵸. 그걸 건져야 된단 말이야. 하여튼 너무 떠들었는데 자 그럼 1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파일럿 방송 때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의 1부 주제는 SM 너란 놈, SM 너란 놈. 네. 통칭 또 SM을 BDSM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부터 그럼 SM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성적 행위와 BDSM은 좀 다르죠? BDSM이? 그쵸.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성적 행위랑 BDSM은 좀 다르죠. 이제 먼저 BDSM은 구속, 훈육, 그리고 복종, 학대하는 것, 학대받는 것 등의 이런 4가지 성적 지향을 말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BDSM이 아닌 그냥 스트레이트한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제 관계를 주도할지언정 일반적인 통제가 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SM은 이제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우위에 있도록 하는 게 불평등한 관계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사람들이 맨투맨으로 평등하다고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쵸.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받는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BD는 구속과 훈육, 그리고 DS는 지배와 복종, 그리고 SM은 가학과 피학. 그러니까 육체적이나 성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 이런 특성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넓게 잡아보면 다양한 형태의 성향들이 포함이 돼서 BDSM으로 총칭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현재 통칭해서 디엣 관계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죠. 디엣 관계. 그러면 SM어들도 칭하는 호칭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통제를 하는 쪽은 도미넌트, 그리고 수동적이거나 복종하는 역할을 맡는 쪽은 서브 미시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편하게 줄여서 도미나 서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밖에 이제 가학성을 추구해서 고통을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쪽은 사디나 사디스트라고, 그러니까 세디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피학성을 추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쪽은 이제 마조나 마조이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줄여서 부르는 그런 특징들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플레임으로 부르기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그쵸. 음. 물냉 비냉 같아.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 줄여서 불러 막. 근데 이렇게 줄여서 부르니까 오히려 좀 어감은 되게 친근감 있고 좋네요. 그쵸. 아, 그리고 그게 이제 사디스트랑 메조히스트의 어원에 대해서는 그 여제님께서 이제 금방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따 코너에서 그 어원을 설명하기로 하고요. 대신 스윗과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스위치? 스위치. 어, 스위치? 스위치. 그거 껐다 켰다? 뭘 껐다 켰다 할 건데요. 뭘 껐다 킬까? 네. 지배와 피지배 혹은 가학과 피학 성향을 동시에 지닌 사람을 스윗 또는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네. 나 같은 사람인가 봐. 커밍아웃? 커밍아웃 하지 마. 에이. 아니야. 네, 또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거나 경험이 아직 조금 부족해서 성향을 표기하기를 좀 꺼리는 사람들은 ETC, 그러니까 기타라고 하죠. 또 무성향자는 뭐라고 하나요? 무성향자 내가 이거 아는데 네. 바닐라라고 해요. 바닐라.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요? 네, 그냥 또 일반인이라고 하고 일반인? 네, 막 바닐라 아이스크림 떠오르고 그러는데 난 바닐라 하면 그거 있잖아. 그 서양 거 보면은 그 바닐라 스프레이 이거 뭐 이렇게 유두랑 이제 뿌려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더라고. 난 그게 떠올라. 그래서 그 뒤로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데 마음이 경건해지지가 않아. 그게 떠올라 나는. 흰색만 보면 그래. 네, 옷도 흰색을 못 입어요. 흥분이 돼서. 네. 네, 갑자기. 네. 네,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SM은 그 뉴스나 기사나 이렇게 보면은 일단 편견이 있어요. 필터를 쳐놓고 아니면 커튼을 쳐놓고 보기 때문에 오해들이 좀 심한데, 그리고 이게 또 범죄로 오해받기 쉬운 성향이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 사람들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성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자처럼 오인받을까봐 얘기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바닐라들, 일반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S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그거는 그냥 취향의 문제 아니냐. 혹은 나는 아픈 게 싫어서 싫다. 조금 심한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더럽고 혐오적이다.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냥 섹스하면 되지. 왜 굳이 때리고 맞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 뭐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섹스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지만 범죄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전에 상호 간의 합의가 선행이 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그 오해가 좀 많긴 하지만 BDSM 플레이 자체가 그 서로 미리 그 사전에 이 어느 정도까지 선을 긋고 동의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이게 폭력이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이제 당하는 피지배 당하시는 분이 이거 좀 너무 좀 자기가 이제 좀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중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BDSM에 앞서서 상호 간의 합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인간적이거나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호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왜 굉장히 흥분을 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안전하게 해놓기 위해서 우리가 세이프 워드라는 안전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세이프 워드 말 그대로 안전어네요. 네, 안전어. 그래서 뭐 내가 이거를 못하겠다 했을 때 둘이서 약속을 한 언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빨간불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정색하고 싫어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어차피 이게 하는 거죠. 플레이니까 그쵸. 일종의 보면 이제 역할극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싫은데 그 억지로 참아가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범죄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선을 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범죄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게 SM 플레이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정말 하나의 그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고 들어가는 행위인 거죠. 배려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럼요. 그 모든 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 뭐 진짜 막 거의 뭐 실신 직전까지 팬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큰일 나요. 나도 맞는 거 싫어. 아이 진짜. 고등학교 직전까지 하면 정말 고등학교 때 많이 뛰쳐나갔어. 맞기 싫었어? 맞기 싫어서. 맞는 거 너무 싫더라고.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진짜. 요즘 안 때리죠? 그래서. 요새도 때려요. 아버님 다 때리겠죠. 선생님 많이 때리는 사람은 성향조사 했었어야 돼. 그래 상호 합의가 없었어. 그럼 일방적으로 맞았지. 그렇지. 그러면. 네, 때려달라고 하면 이상하지 좀 학생이. 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BDSM이나 이런 게 동성애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심한 건지 또 이런 의구심도 좀 들 수가 있어요. BDSM이랑 동성애. 근데 사실 이거를 저는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더 뭐 경중이 크냐는 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SM은 이제 익숙해질수록 더 큰 자극을 추구를 하잖아요, 보통. 그쵸?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센 걸 원하고. 근데 동성애랑 SM을 이렇게 뭐 차별이 아니라 이 경중을 두기보다는 그냥 성향이고 개인 취향 뭐 이런 다 주관적인 거라고 그죠. 봐야 되거든요. 기준이 없죠. 그리고 BDSM에 앞서서 상호 합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뭐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느냐 이게 이제 서로 그 플레이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위랑 강도 이거를 상세하게 논의를 해야 돼.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나 스팸을 맞는데 뭐 그 어느 정도의 굵기의 매가 좋다 이런 거라든지 손이 좋다던가. 그 보면은 이게 또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는 게 소설이나 영화나 아니면 또 요즘 많이 들어온 동영상들 야동들을 보면은 거의 막 그 범죄처럼 거의 강간물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걔네도 어쨌든 상황극이라고 그게 그렇죠. 걔들이 그거를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기인데 사람들이 여기다 빠지다 보니까 BDSM이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자신의 그 신체를 맡기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사전에 얘기를 해봤을 때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분들이랑은 아예 애초에 하지 않아야 돼요. 특히 그렇죠. 피지배 당하시는 분들은 유념을 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그게 자신한테 위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체크를 꼼꼼히 해야 돼요. 맞아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있어요 어디나. 사람 은근히 많으니까. 어디는 다 있어. 어디에? 아 이거 은근히 여기도 있어. 은근히 많아요. 어디? 은근히 많. 아까 스위치?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방법이 다 나오는데 이제 보통 급한 사람들이 있어. 처음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거 접속하기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거 좀 플레이를 급하게 하다 보면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범죄에 잘못 악용될 수도 있는 거죠. 대화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논의가 진짜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 그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성향자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하드 플레이 되게 많아요. 뭐 나이프, 니들, 피어싱, 무서워. 스케트로지, 나는 무서워 이거. 그다음에 신체 훼손하면서도 흥분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내가 싫다 안 싫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잘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만났어. 그럼 내가 이제 섭이야. 도마한테 스펙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블러드 그러니까 혈액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다. 그 거부감이 있으니까 스팽이랑 뭐 구속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럼요. 예. 연애를 할 때만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거예요. 스펙만 해주세요. 근데 피가 나도록 때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터지게 대해서 때릴 수 잘 얘기를 해야 돼. 디테일하게. 나 그리고 흔적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흔적이 안 남고 때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맞기 나름인데 그건 맞긴 있네요. 하는데 나는 피부가 잘 부어오른 체질이라 맞으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래서 때리고 도망가겠다. 싶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나자마자 야 이 씨발려나 막 이렇게 하면서 아 그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 싫어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끄댕이 잡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 만나자마자 잡는 거지 그거를. 그렇지. 그거는 이제 서로 대화를 해보면서 그 욕 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 욕 들어먹기 좋아. 나 욕 먹을 짓, 나 욕 먹을 짓 좋아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욕 좋아하면 욕 해줘도 되고. 그런데 다짜고짜 그냥 만났는데 그 상대가 섭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미 욕 좋아한다 해서 욕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요즘 그 고소당 언어 폭력 돼요. 언어 폭력. 그러니까 돔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섭도 조심해야 맞아요.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얘기를 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까 대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라. 아, 그럼요. 무조건 피해라.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이제 상호 합의해서 플레이를 이제 하잖아요. 실제로 플레이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저는 예. 왜 이렇게 진지하게 앞에서 그래요? 쳐다보세요. 아, 진지하게 쳐다봐야지. 그치? 뭐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둠섭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도권은 섭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 플레이에서는 왜냐면은 실제 플레이를 이렇게 해달라고 조르면은 섭이 이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돔이 나 스팽을 하고 싶다 근데 섭이 싫다. 그러면은 못 하는 거지. 거기서 만약 강제로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정권은 섭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안전하고 건전하게 가려면 섭이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돔은 어차피 가학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섭은 이제 가학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학의 수위라든지 그 법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하려면 섭이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SM은 되게 뭐 범죄일 수 있지 않냐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이거는 아까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왔듯이 쾌락을 위해서 내가 본인이 선택을 하고 상호간에 합의를 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지 범죄랑은 이어질 수가 없다.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닌 다음에야. 근데 이제 막 도미, 무작정 아까 대만님이 말씀하셨던 욕하고 때리고 그냥 만나자마자 그러면 그건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는 그건 이제 그거? 경찰서 바로 가야지. 그거는 바로 가야지. 네, 바로 가야지. 그건 형사야. 따락따락 하는 거지 뭐. 그건 형사야. 왜 때려? 일단 물어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준비가 돼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자유롭게 욕망을 표출한다. 자유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르거든요. 그거 넘어서면 방종이 되는 거지. 그게 방종이 결국엔 범죄나 피해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상황에서 오히려 절제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합의점을 찾고 그 룰이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그 돔이라든지 섭이라든지 폭주하는 일이 서로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정교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쉽게 그냥 뭐 우리가 아까도 우리 선입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만나서
무조건 뭐 후드려 패고 욕하고 가죽 옷 입고 그런 게 아니다. 경찰서가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둘이 만들어가는 그 자신 둘만의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이게 뭐랄까 되게 그 복잡한 인간관계의 하나의 그렇죠. 사슬을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정교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런 것도 다 맞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이게 또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디질 하다가 뭐 이렇게 압박이 너무 심했을 경우에 뭐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고 혈액 순환이 안 돼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탈골 뭐 이런 탈구 관절 쪽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게 묶여서 꺾다 보면은 자기가 오랜 시간 통제할 수 없는 자세가 나오거든. 지금 두 분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이런 거. 네, 이런 거. 팔을 뒤로 이게 묶었어. 다리 오랫동안 한쪽 올리고. 오랫동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모델링이랑 비슷하거든. 그뭐 이렇게 모델들이 오래 서 있거나 되게 힘들어. 피로감이 큰데 그런 것처럼 체력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하고 또 비상시에는 뭐 상비약이라든지 이런 거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도미. 왜냐면 서브를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 자기들이 합의된 그런 원만한 관계와 플레이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거. 안전하게 서로 행복하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 왜 그거 있잖아요. 목 조르고 이러는 거. 뭐 브레스 컨트롤이라고 하나 그거? 맞아요? 북컨이라고 줄여서. 북컨. 네, 근데 그것도 이게 하다 보면은 하는 사람도 흥분을 하면은 절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위험한 거지. 진짜 위험해. 나 그거 골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예전에 그게 북컨이 애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던 게 있었어. 기절시키기도. 기절시키고 자기가 기절시키 깨운다 해서 뭐 최면을 건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진짜 위험한 상황 내가 봤는데 애 죽을 뻔했다니까. 우리 동생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 응, 막 학교 응급차고 가가지고 애 싣고 가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막 되게- 양호 선생님 심폐소생술하고. 네, 그런 장난으로 하는 것도 위험한데 만약에 플레이를 하다 절제가 안 돼 컨트롤 되게 위험하다는 거지. 그렇죠. 진짜 자제력 부족한 사람은 손 안 대는 게 좋죠. 맞아요. 그리고 위생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위생, 뭐 블러딩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피어싱이라든지 니들 플레이를 할 때 그 위생 그게 안 돼 있으면 감염의 위험도 되게 크거든. 그거 할 때 다 소독도 다 하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여제님이 또 잘하는 분야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플레이 이런 거 잘하는 게 아니라 위생. 아 위생. 네, 그런 쪽 위생. 전공하셨던 분이라. 위생. 갑자기 뜨끔했네. 네, 뜨끔했어요? 아니, 잠깐 이거 위생이 전공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저한테? 잠깐 저 주변에 바늘이랑 뭐 이런 거 없지? 제가 낚시 바늘 아니야 이거? 왜 얼굴 빨개졌어요? 뜨끔해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전반적으로 뭐 SM에 대해서 진짜 완전 기초, 완전 맛배기. 네. 네, 지금 뭐 김장으로 따지면 겉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SM이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생각이 조금 바뀌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아니면 원래 있던 그 혐오감이 또 강해지실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근데 있을 수 제가 있지. 생각할 때는 이게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속단으로 뭐 더 괜찮네 아니면은 진짜 더 싫어졌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또 세세하게 다룰 거니까. 다를 거니까. 네, 아직 그렇죠. 진짜 오늘 맛배기. 네, 너무 간략하게 얘기한 거죠 오늘. 완전 진짜. 이거 밥하는 걸로 따지면은 지금 쌀 씻지도 않았어. 쌀 씻기 전이야. 쌀 씻기도 저기 쌀 포대 뜯은 거야. 아직 쌀 포대 뜯었어. 네, 자 그러면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고 듣고요. 바로 여제님의 마이너리티 스코프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보려고? 안녕. 안녕. (11년) 타로 경력에 빛나는 소마님의 상담실. 각종 고민, 연애, 취업, 반려동물 상담, 타로 강연. 궁금하신 모든 걸 친절하게 상담받으세요. 상담 문의 010-7629-3779 010-7629-3779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듣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상담비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여제의 뜬금한 상상을 잠재워줄 진중한 코너 마이너리티 스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뜬금한 상상을 잠재워줄 진중한 코너 마이너리티 스코프의 여자입니다. 앞전에 파일럿 방송에서 인사를 미리 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앞으로 당일 주제와 관련된 인물에 대해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건 등을 소개해드리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영화나 책, 공연 혹은 전시 등을 소개해드리는 PD님 저 이거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게 포인트야. 감사합니다. 꿀잼 허니잼 할 때 꿀잼, 한이잼 이거 나중에 이거 기다리는 사람 생겨. 코너입니다. 다 스킵하고 이것만 들어. 막 1시간짜리 방송인데 그러면 안 돼. 이거 5초 이거 꿀잼 허니잼 이거 듣고 오늘 방송 다 들었다 이거 댓글에다가 여진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우리 얘기 나오지 대마소마 없어. 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대마음간 있다고 이 방송에. 나 진짜 그러니까 미치겠다. 자신감을 갖고 이제 하나의 또 꿀잼. 이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제? 꿀잼 네. 방송. 여제님은 앞으로 꿀잼 꿀잼. 허니잼 코너 진행하시는 분. 이제 그만했고요. 네. 자 이제 진중하게 갑시다. 자, 네.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 자, 진정 좀 하고요. 자, 먼저 오늘 소개된 SM. 참 어디서 들어본 듯하게 익숙하면서도 난 들어본 적 없어. 생소한 말인데 사디즘 앤 마조이즘.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본디 사디즘이라는 말은 프로방스 출신의 귀족 가문 도나시엥 알퐁스 프랑스와드 사드라는 이름 길다. 어떡해. 사드 하니까 요즘 국내 현안 중에 사드 문제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농담이고요. 네. 야, 사드라는 인물이 가학 음란증을 뜻하는 사디즘의 시발점으로 많이 알려져 있대요. 그리고 참고로 마조이즘의 시초는 레오폴트 폰 마허자조흐 뭐 이렇게 길어요 이름이 다. 자허 마조흐. 자허 마조흐. 그러니까 이런 외국어 읽을 때 그 나라 사람이 됐다고 빙을 해야 돼 내가. 그 뭐 독일말 읽을 때는 뭐 강덕각 앙다갱 막 이러면서 중국 사람 같아. 뭐야 독일 사람 유명한 거야. 중국 사람이라니. 뭐 러시아 할 때는 뭐 좀 이렇게 뭐 그 건조하고 추운 말투 그렇게 가야 돼. 그게 독일어 아니에요, 선배님? 그럴까? 뭐야? 네.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다시 읽어줘요. 레오폴트 폰 자허 마조흐. 잘해봤다. 그래요. 이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의 소설 모피를 입은 비너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디즘이 가학 음란증을 뜻하면 마조이즘은 피약된 음란증을 뜻하는데요. 이 피약된 음란증이 의학 용어로도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랑 마조가 그 프랑스 사람의 이름 사드,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사람의 자호 마조흐의 마조 이런 그쵸. 식에서 파생됐다는 단어네요. 그쵸. 아무튼 이 사디즘의 시초로 알려진 사드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후작 지위까지 얻었던 사람이래요. 발음 조심해. 후작이에요. 후작. 네, 후작. 왜? 뭐가 상기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 가끔 기억 발음을 잘 못 읽고 이게 뭉개다 보면 이응 발음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듣지 마요, 네. 대만님. 네. 내 귀에 캔디. 그래요. 이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던 게 동성애와 신성 모독급의 성적 취향이었대요. 근데 이게 향후 150년이 넘도록 금기와 저주의 대상이었대요. 그렇죠. 진짜로 실제로 뭐 마녀 사냥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 마녀들이 동성애란다는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그 카톨릭을 모욕한다 그래서 맞아요. 화형시키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행위 중에 뭐 관계한 매춘부에게 채찍을 휘두른다거나 오. 그 밀랍이라 그러죠. 초를 녹여 몸에 떨어뜨린다거나 뭐 이런 행위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한 사드 후작이 체포가 되는데 알다시피 이제 후작 지위까지 얻어서 귀족이잖아요. 그래서 사면이 됐다가 구속이 됐다가 이제 되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네. 그렇죠.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아 그렇죠. 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다들. 맞아요. 마스크 쓰고 나오시고. 네, 그렇죠. 어쨌든 너무나 이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기에 모두 말씀드리기엔 조금 힘들고 궁금하면 검색해보세요. 아주 상세히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작가로서 사두작이 남긴 대표작으로는 소돔의 120일이란 작품이 있는데 아세요? 예, 이분 작품이시구나. 이거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책만 알고 있어서. 어쨌든 이거는 진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최악의 것을 묘사한 책으로 유명하대요. 이거 하여튼 예. 엄청 최악의 적절한 표현이네요. 이게 총 4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부만 완성됐고 나머지는 줄거리만 적힌 미완성으로 남아있대요. 아 아직 완결이 아니었구나. 네, 그렇대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 사드 후작의 소설을 토대로 한 뭐니 이거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하고 빨리 빙의를 해야 돼.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그렇지. 이 감독의 작품. 피자 시켜야 될 것 같아. 피자 시켜. 빨리. 이탈리아 피자. 이탈리아로. 네. 아무튼 이 감독님의 작품인 살로 소돔의 120일은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01선에 포함되는 아주 유명한 영화래요. 그렇죠. 몰랐어요. 근데 이 평이 진짜 극과 극으로 나뉜대요. 아마 영화 보실 때 좀 각오하고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봤을 때 되게 싫었거든요, 이거. 무서웠어, 나는 보면서. 나도 무서웠어. 그래요? 되게 무서워. 근데 공포. 지금 보면 조금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되게 이게 그냥 일부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 뭐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옳고 그르다 표현을 넘어서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긴 있어요. 정말 진짜 최악의 것을 묘사한. 진짜. 뭐 영화 자체는 나름의 분위기는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은 진짜 사디즘의 시초라 불릴만하게 정말 어마무시하대요. 이 극 중에 4명의 창녀가 각각 나눠가는 서로 좀 다르면서도 비슷한 이야기? 그래서 사두작의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좀 엽기적인 그의 천재성은 현재에 와서도 지금 소마님과 대마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자될 만큼 단순한 이게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시대를 잘못 태어난 천재 작가인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좋아하는 사람에서 봤을 때는 그 예술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된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옛날에 극히 나는 SM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입장에서 봤다면 되게 싫어하겠죠. 근데 다시 봐야 되겠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평가할 거는 없다고 봐요. 책이건 영화건 맞아요. 여러 번 봐서 그 평가를 내리는 게 주관적인 평가가 되니까 어쨌든.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성급하게 결과 내리는 건 안 좋다.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그 후회담으로도 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살로 소돔의 120일 촬영 직후 감독이었던 이 파졸리니 이 사람이 영화 개봉도 보지 못하고 당시 17세였던 동성 애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아이고. 이 소년이 그 당시에 파졸리니가 자신을 겁탈하려 해서 살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혹시 동성애 혐오자 무리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각종 이야기만 흘러나올 뿐 용의자나 범행 동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얼마나 보수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냥 미개 사건으로. 네, 좀 냄새가 좀 나기도 하네요. 그쵸. 솔솔 나죠. 근데 참 이거 영화 만약에 흥행했으면 감독 되게 억울하겠다. 맞아. 그 인세가 장난 아닌데. 아니 저기요. 인스라뇨 지금 돌아가신 분한테. 일단. 네. 뭐 또 어쨌든 3,000% 빠질 뻔했죠. 자.
그래도 뭐 몇 년 전 살해되었음이 공식이 발표될 만큼 이탈리아도 이제 동성애에 관해 많이 관대해졌다는 게 새삼 좀 놀라워요. 그리고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사드후작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살로 소돔의 120일 이거는 내용 자체도 좀 충격적이고 이 SM에 대해 굉장히 극단적이거나 접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은 좀 접하기 편하실 만한 그런 영화도 하나 소개해드리는 게 맞겠죠? 작가 오니로쿠의 원작 부정의 계절을 영화화한 히로키 유이치 감독의 작가, SM 작가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작가와 감독 이름을 딱 보니 어디 영화? 성진국 영화. 야매 야매떼. 예. 스고이. 맞나? 기모찌. 맞나? 기모찌. 야매떼에서 기모찌까지. 그럼요. 하지 말라 그러다가 더해줘. 어쨌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관능 소설을 쓰는 작가 일상을 그린 영화예요. 네, 요즘 배우들이 연기할 때 와, 저 진짜 메소드 연기다라고들 하잖아요. 네, 정말 자신이 극중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연기에 집중할 때 쓰는 말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렇대요. 그 자신이 쓰는 소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제 모델을 관찰하고 바로 글로 옮겨 쓰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부인과의 마찰이 주된 스토리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서로의 모습 등을 담은 영화인데 일단 배경이 20년 전 영화예요. 20년이면 진짜 좀 됐네요. 그쵸. 네. 근데 20년 전이라고 보는데 영상미도 굉장히 좋고 단순히 이제 배드씬만 나오는 게 이렇게 핑크핑크한 그런 영화도 아니고 이게 아마 SM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소개해봅니다. 그 SM 영화 20년 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살짝 네. 그 이상한 쪽으로 회자만 되고 그 없어진 영화인데 거짓말. 그 장선우 감독의 문제작 그 4개 거짓말? 원작 소설 4개 거짓말을 해봐가 거짓말 영화 나왔는데 그 SM 플레이가 진짜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당시 논란이 됐던 게 다 나와. 다 진짜요? 나와. 예, 뭐 주연 배우도 성기까지 다 나오는데 어머 대박. 당시 그 김태현 씨인가 그 스튜어디스 출신 영화 배우인데 되게 뜨던 스타였는데 왜 이 영화를 찍었느냐 할 정도로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저도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단순히 신기하잖아요. 그냥 포르노가 아니라 그쵸. 좀 색다르죠? 네, 포르노물이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SM이야. SM 다루는 게 그래가지고 가학을 통해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그 남녀가 서로 그거에 대해서 그 풀어나가는 스토리인데 그런 쪽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치 그냥 뭐 미국으로 따지면 C급 포르노 네, 그런 식으로 치부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놈들은 그것도 그 하이라이트 영상만 모아가지고 그 편집해가지고 뭐 올려고 또 그거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이게 영화 끝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이게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러닝타임이. 그래서 이런 영화도 한번 관심 갖고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네요. 네, 이와 같이 시대적, 정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다양한 성적 취향에 대한 인식은 현재에 들어서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존중받고 인정되고 있다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점차 각기 다른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SM의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체가 SM이라고 정의를 내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물론 작품에 나오는 행위가 SM의 행위인 건 부분 맞는 사실이지만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행해지고 있는 SM의 행위는 서로 간의 그 상호, 협의, 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후 행위를 하기 때문에 막 강압적이 아니라 동의가 전제로 깔린 행위이기에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네, 그렇죠. 오늘 여제의 마이너리티 스쿠프 어떠셨나요? 뭐 벌써 끝나요? 아쉽죠? 뭐야 좀 더 해. 더해 더. 좀 더.
좀 더 해줘. 좀 더. 정말. 진상이야 이분들 어떡해. 신 PD님 웃었어 지금. 어떠셨어요? 좀 생각보다 재미없으셨어요?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지금 다행이에요. 영화와 인물 그걸 통해서 풀어나간 얘기가 좀 이채롭죠. 개인적으로도 나는 그 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오늘 코너를 통해서 조금 새롭게 또 시각이 생긴 계기가 됐어요. 저는. 뭐든 한 번 보고 모른다는 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나는 그 다만 아쉬운 게 일찍 죽은 영화 감독의 그 아. 죽었을 때 그 얼마나 한이 들었을까. 쌤 저거 피워보지도 못하고. 네? 그게 좀 아쉽네요. 안타깝긴 해요. 안타까워요 진짜. 어쨌든 오늘은 SM의 첫 설명이었기 때문에 좀 진중한 얘기로 구성이 되었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제였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야한 진행자분들의 더 깊은 이야기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광고와 함께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다 엄마. 네, 산도 엄마. 어머 바다 엄마 또 감기 걸렸어?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감기가 잘 걸리고 잘 안 떨어지네요. 그치. 여기가 공기가 좀 안 좋기는 하지. 그래서 나 이번에 공기 좋은 영흥도에 맞춤형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잖아. 영흥도요? 공기는 좋아도 전원주택은 비싸지 않아요? 아니야. 전원주택인데 대지랑 주택이랑 다 해서 1억 2천밖에 안 해. 거기다가 애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랑 전기세 할인 그런 거 혜택도 많대 해서 바로 계약했지. 그래도 교통이나 도시랑 멀지 않아요? 아니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고 전원주택이니 아파트 층간소음도 없고 마당도 있으니까 텃밭도 갖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전기세까지 할인해주는데 아파트보다 더 좋지. 바다 엄마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 한번 해봐. 애들한테 좋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뭐 있겠어. 그리고 집에서 바로 바다가 보인다니까.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곳 인천광역시 영흥도 맞춤형 전원주택 032-888-4400 당장 전화해봐야겠어요. 032-888-4400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대마 소마 코너와 대본의 여제 프로듀싱의 신PD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당연하지.